네, 안녕하세요. 수급의 정석 권재은입니다. 자, 수급의 동향을 파악해야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있을지 MBN골드 최고의 매니저입니다. 정석의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명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시장을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조금 들떠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또 혹시나 들뜬 마음에 또 시장에 올라간다고 괜히 또 잘못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좀 너무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수급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급 상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약간 설 명절을 앞두고 약간 관방세에 들어선 것 같아요. 개인이 대거 팔자세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매니저님? 현재 오늘 좀 수급은 전반적으로 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좀 비교적 많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좀 양호한 시장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만큼은 조금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내일 또 시장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절 하루 앞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따로 변동성이 또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종목들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또 이제 내일 밤에 되게 되면 이제 제롬 파월의 연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최근 들어 또 긴축이 되는 우려감들이 살아날지 좀 고민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좀 추후에 조금 더 투자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격 매수를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수급 포착주는요, 바로 잉크로스, 아프리카TV, 현대백화점입니다. 자, 근데 잉크로스는 SKT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광고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 이제 미디어 보통 랩사라고 해서 이제 매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는 이 TD 서비스입니다. 이게 네. TD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플이 있는데 아마 SKT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부분 깔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TD이 굉장히 지금 고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좀 활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T에서 이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빅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여기 잉크로스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SKT 고객들한테는 문자로 한 번씩 이제 상품 정보가 한 번씩 날라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TD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맞춤형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상품을 좀 제안하다 보니까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생각보다 큰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좀 빠르게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2022년 정도가 되면은 기존의 이제 미디어 랩 관련된 이 본업보다도 이 TD 서비스에 대한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거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성장성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광고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광고 시장 자체가 네. 코로나 때 또 피해를 많이 받았던 섹터 중 하나입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광고주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안 하게 되니까 그냥 광고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피해가 심했었는데 이 잉크로스도 광고 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피해를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광고, 이제 광고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되게 되면 사람들의 바깥 활동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광고주들은 이 오프라인 쪽에도 광고를 늘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 매체 수수료가 또 추가적인 수익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잉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쪽에서도 매체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온라인 매체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때 다른 광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 잉크로스는 사실 실적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적이 성장을 했고 실제 영업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가량이 넘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진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오프라인까지 이제 광고가 좀 회복을 한다고 하면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반 성장하게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성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내용 수급표 보면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로 이 종목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수급이 최근에서 외국인 쪽에서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 인크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도 주가가 한번 쭉 크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최근 실적이 발표했던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광고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돼가지고 지금 실적 성장을 좀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고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다시 한번 커진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지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성장의 수혜로 인해서 인크로스 외국인 수급 포착주로 제시해 주셨고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기관이 포착하고 있는 포착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수급 포착주는요, 바로 YN텍, 서흥, 롯데케미칼입니다. 자, 근데 서흥은 네. 그 하드캡슐 그렇죠. 국내 1위 업체 아닌가요? 뭐 하드캡슐이라고 하면 되게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약을 먹게 되면 그 알약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 홈쇼핑이나 SNS에서 건강기능식품 굉장히 인기잖아요. 맞아요. 네. 건강기능식품도 되게 알약으로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알약에 보게 되면 캡슐 형태 있죠. 이거를 이제 말하는 이게 하드캡슐입니다. 그래서 그 하드캡슐을 생산하는 데서 국내 점유율 1위인 업체가 이 서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흥이 또 이제 하드캡슐을 제조하다 보니까 의약품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이제 OEM을 또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OEM에 따른 실적 성장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동사의 이제 성장 포인트로는 일단 뭐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증가됐고 또 코로나 이후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건강기능식품들에 지금 연간 소비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혹시? 굉장히 크거든요. 실제로 한 연간 소비하는 금액이 지금 한 7조 원대 정도까지 확대가 7조 원이요?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019년에 비해서 지금 2020년까지는 한 19% 성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증가됐기 때문에 이쪽의 시장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흥한테 이제 맡기는 OEM 물량들도 증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단순히 좀 노년층에 이제 수요가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현재는 그렇지는 않죠. 현재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이 젊은 층에서도 이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 수요층이 또 확대됨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건강기능식품의 수혜를 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한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생산 설비도 굉장히 증대가 됐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2019년부터 해가지고 설비 투자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2020년 한 4분기쯤에 어느 정도 공장의 투자가 조금 끝나고 이제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공장의 증설이 조금 이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 생산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증가를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연간 그 하드캡슐을 한 400억 개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문도 이제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본격화되면서 실적 성장을 좀 이룰 것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1분기 기준으로 작년에 4분기에 이제 증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1분기에 아마 좀 최대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이제 공장 증설을 완료하고 나서 이제 프로모션을 한다고 조금 가격을 인하했었어요. 좀 더 싼 가격에 이제 공급을 해줄 테니 주문을 더 넣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좀 더 정상화시켰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실적 성장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급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기관 수급 어느 정도일지. 네, 이 종목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동안 건강기능식품도 좀 이제 시장에서 약간 뭐 소외를 받는 듯한 흐름들을 보였다면 이제 이런 수급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서흥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정석희 매니저의 포착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도 리뷰하실 종목 있다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포착했던 종목이 또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1월 말쯤에 이제 1월 28일 날 포착을 하고 나서 지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 또 목표가에 4만 원에 터치를 하게 되면서 고가 기준으로는 19% 이상의 상승률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그쵸. 한 거네요. 네. 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OLED 시장이 한동안 소외를 많이 받았지만 최근 들어서 소재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OLED 시장이요?
그렇죠. 네. 이런 유기물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다 보니까 OLED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수혜를 받게 되는데 삼성에서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중소형 OLED 또 투자가 좀 있을 거고요. 게다가 대형 쪽 패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퀀텀 OLED를 이제 상용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대형 쪽 TV 패널에도 생산량이 증가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 종목도 그러면 네. 차트를 좀 보면서 이게 추가적인 전략을 조금 더 짜드려야 돼가지고 네.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 목표가를 4만 원을 제시해서 일단 1차 목표가 터치를 했고 이미 그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OLED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일단 목표가 터치는 했지만 추가 2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린다고 하면 2차 목표는 제가 일단 4만 5천 원을 2차 목표가로 다시 한번 네.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4만 목표가에 5천 도달하면 원까지 조금은 그냥 네, 두고 유지를 계셔라. 해보자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4만 5천 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정석일 매니저가 준비한 수급 포착주는요. 바로 네, 오늘은 이제 클래시스라는 종목이고요. 의료용 기기 전문 기업이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슈링크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슈링크는 아마 이제 피부과 이용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맞아보셨을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슈링크의 기기를 생산하고 소모품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시스는 예전에 굉장히 좀 큰 폭의 실적 성장을 했었었는데 한동안 또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기관들의 수급들도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이 해외 시장, 해외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한동안은 국내에서 실적 성장을 이어왔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해외 쪽에서 수출 물량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년 만에 지금 한 10배 이상의 지금 수출이 증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K-뷰티 산업이 그렇죠. 정말 해외로 나가고 있군요. 그래서 실제로 해외 쪽에서도 이 슈링크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 현재 지금 수출되는 국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좀 실적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클래시스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매수가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래도 좀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네. 해드리면 이 소모품까지 이제 앞으로 성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기뿐만 아니라 소모품까지 그렇죠. 판매를 한다. 그렇죠. 이제 해외에 이제 수출 장비를 이제 많이 공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기적으로 소모품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모품의 실적 성장이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올해 이제 소모품의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장비 공급이 한 60개국 이상으로 많아진 만큼 그 공급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는 그에 따른 실적 성장이 굉장히 또 가파르게 증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안 쭉 상승 이후로 그냥 횡보만 쭉 했었습니다. 이제 네. 의료기기 업체들이 또 시장에서 많이 소외를 받고 하다 보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조금씩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는 현재가에서 이제 매수를 좀 진행을 할 거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8,500원 신고가를 넘어서 18,500원을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 15,000원보다 조금 아래인 14,800원을 손절가로 잡고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과연 클래시스 목표가 터치할 수 있을지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는 14,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석일 매니저와 친구 되는 방법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요. 지금 하단에 자막이 나가는 것처럼 지금 문자 샵 2034번으로 정석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친구가 될 수 있는 링크가 하나 가니까요. 그 링크를 타고 오시면 제 추가적인 정보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샵 2034로 정석일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럼 네. 수급의 정석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같은 이 시각에 찾아뵙겠습니다.